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질타했던 위안부 모욕 시위 아시죠? 이 시위를 진행하는 극우단체 대표는 경찰 조사 다음 날에도 보란 듯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수시입니다. 짐승은 격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집회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위안부는 매춘부다. 이런 주장 계속해서 하고 있고 뉴라이트 대표적인 인사들이 함께 그 집회에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저는 기억과 책임과 범죄를 지우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놀라웠던 게 뉴라이트의 주장이요. 정확하게 일본 극우의 주장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극우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위안부는 매춘부고 돈을 줬으니까 정당하고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결국엔 힘이 없으면은 다 죄인인 거고 두들겨 맞아도 싸다. 그리고 난 돈을 줬으니까 정당하다. 그러면 전쟁 범죄에 대해서 돈을 주면 다 정당화되는 겁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이 때리는 거는 다 정당한 겁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힘이 있던 없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귀하게 존중받고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는 게 뭐 양육강식의 사회 동물과 인간의 이러한 문명 사회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야만의 시대에 여전히 살고 있고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있고 전쟁 범죄를 미화하려 하고 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따끔하게 얘기하셨죠.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전쟁 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 하다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다. 아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전 국민이 바로 이 극우 단체, 뉴라이트 단체에 대한 꾸짖음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저희 위안부 피해자가 한 2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이 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다 듣고 계실 텐데 발언들이 일단 선을 넘었어요. 뭐 전 연세대 교수도 있고 서울대 교수도 있던데 돈을 냈으니까 일본군 행위는 정당하다. 일종의 매춘이었다. 뭐 이런 말들을 썼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 극우 세력보다 더 심하다. 저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너무 파괴적이다. 제가 그 김병헌 대표라는 사람이 이 기자들 앞에서 한 그 멘트를 한 20분 정도 되는 거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으셨어요? 진짜 귀를 씻고 싶은 심정. 예. 이게 대단히 확신범들이고 여기 이 거론되는 사람들 유석준 씨나 이영훈 이런 사람들 다 뉴라이트의 이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거잖아요. 저는 대단히 지금 그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줘서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정상적인 담론 하에서 전개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수면 아래로 내려보내서 마이크를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다 자발적으로 한 어떤 매춘의 일종의 형태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의 중세 전국 시대를 보면은 그때부터 종군 위안부의 개념이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때도 강제와 기망이 동원됩니다. 아하. 이것을 용어로서는 인치와 난치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일본의 구례 전부터 지내지는 악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의 여성에게도 적용이
어떤 그런 최악의 문화인데 왜 이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뭐 그들이 되게 갑자기 선해져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 자체에서도 악습이다라고 하는 평가받는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측면을 아주 간과하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유리할 것 같은 저런 것을 따온 논리다. 이게 예. 굉장히 대단히 아주 우려스러운 이러한 논리 전개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미 1990년대에 일본이 직접 이 위안부 관련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강압적인 성노예였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국민이 이걸 가지고 집회에서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국민한테도 이건 모욕적이거든요. 네. 집회를 보던 시민들 일단은 뭐 짐승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엔 이렇게 매춘부로 모욕하고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분들에 대한 이 우선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이고 국민에 대한 집단 폭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때 선을 넘었다. 결국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전 사람이기를 좀 포기했다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2차 가해와 집단 학살에 대한 기억에 대해 왜곡하는 거 왜 문제일까요? 다시 폭력을 허용할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 자행한 그런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범죄 그리고 가해자가 힘이 약한 피해자에게 했던 그런 행위가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진상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진정한 사과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고 비극되고 또 하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누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약합니다.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덕, 최소한의 기준선을 넘어선 사람에게는 우리가 인간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기를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저 단체 주장을 또 들어보니까 성노예 피해 자체가 없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거든요. 거꾸로 저는 역으로 뭐 묻고 싶어요. 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인격이 없는데 왜 그것을 모독이라고 이 주장을 받아줘야 되는지 인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해당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대통령의 말을 기화로 해서 또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확산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번질 우려가 저는 있기 때문에 예. 공론장에서 퇴출돼야 되고 저 사람들 하루속히 강력하게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말입니다. 저 이 사람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민을 압박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무죄 최종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래서 더 기고만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분의 명예훼손 무죄고 일부분의 유죄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2019년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했죠.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경에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부분은 명예훼손 무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대협을 비방한 부분은 명예훼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금 200만 원 받았는데 문제는 집회에서도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을 대통령이 압박한다 이러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2023년 2월에 그 명예훼손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엔 판결의 빈틈이 이들에 대한 면죄부가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역사 부정의 발판이 되어버렸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법원이 좀 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건 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는 이제 법적인 해석을 굉장히 좁게 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죄의 결과가 나왔고 아시지만 사법부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든가 사회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거를 고려해서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굉장히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이 2023년 판결이 마치 무죄의 면죄부처럼 좀 사용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자. 예.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행위가 저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사례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서 그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오늘 보니까 상임위를 통과를 했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소위에서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 또 통과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소위에서 이제 통과됐다는 것은 이제 전체 회의 열어갖고 또 전체 회의도 통과를 그렇죠. 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예, 전체 회의까지 이제 통과를 했으면은 네. 뭐 이것은 뭐 법사위로 넘긴 다음에 음흠. 무난히 아마 저기 본회의는 통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담론장 안에 있는 현재 상황인 것이지. 아까 말한 그런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 담론장 밖에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논리를 담론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자꾸 이제 이런 극우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좀 응집하고 결집하려는 어떤 이런 시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측면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항상 역사를 이렇게 전치하면서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극우파들이 어떤 역사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세력화가 될 것인가는 늘 저들은 져왔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예컨대 이승만을 끌어들여서 뭐 건국론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의 지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있는 것인데 이승만을 끌어들여도 그들에게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고성국 씨가 전두환 사진 저기 당사에 걸자 또 이러면서 예.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전두환 끌어들여봤자 그들에게 남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음흠. 굉장히 태행적 현상이고요. 심지어 내란 갤러리를 지금 당사 안에다가 열자 뭐 이런 주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돌려서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얻는 극우 세력의 이 결집 효과가 뭔지 이거는 이미 실패하는 싸움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런 사법부의 빈틈으로 인해서 역사 부적이 반팔이 됐고 이 유석춘과 극우 세력들이 이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가 나온 거 자신들의 면죄부로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법부에서 제발 유념하셔야 될 게 뭐 형법상 명예훼손 이 좁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어가 활용하냐 이거는 사법부가 역사적 진실을 인정했다. 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판단의 한계가 역사 판단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형사 재판은 아시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입니다. 하지만 역사 판결은요. 의심스러울 땐 피해자의 이익으로 가셔야죠. 이게 단순히 기계적 레토릭으로서 판결을 하실 때 이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져오는지 이거는 형사 판결이 아니라 역사 판결이라는 것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요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빨리 통과가 돼서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